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나우 김은교입니다. 아름답다라는 말에 어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아름은 두 팔로 이렇게 껴안을 수 있는 양을 뜻한다고 합니다. 꽃을 한아름 안았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답다라는 말에는요, 답다 앞에 있는 명사가 그 특징을 제대로 발휘할 때 칭찬하는 말이래죠. 선생님답다, 정치가답다, 목사님답다, 신부님답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합천이라는 곳에 아름다운 그리고 정말 목사님다운 정말로 인간다운 풍경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천에 가서 그 아름다운 풍경을 영상에 모셔봤습니다. 낮은 산등성이로 이루어진 분지지형의 전형적인 시골 마을, 경남 합천 초계면. 초록의 들녘 한가운데 좀처럼 보기 힘든 카페가 있다. 들어가 보니 능수능란한 솜씨로 커피를 만드는 바리스타가 보인다. 이게 바리스타에서 제일 중요한 텐핀이라는 거고요. 이어지는 커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친절한 설명. 이게 에스프레소고요. 이 자체가? 네, 이 자체가 에스프레소고 여기에 이제 뜨거운 물을 부으면 아메리카노. 그다음에 물을 빼고 아까처럼 우유로 거품을 만들어가지고 거품을 많이 해서 만드는 게 카푸치노. 거품이 좀 적고 그다음에 만드는 게 카페라떼. 카페라떼하고 아이스 카푸 끝났습니다. 어느 누구도 엄두 내지 못하는 시골에 카페를 차린 사람은 바로 이진용 목사다. 낙후된 지역에 카페를 차리는 것이 무모한 짓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목사는 주민들이 정서적 쉼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자격증까지 땄다. 8년 전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곳에 무작정 내려온 이 목사. 카페뿐만이 아니라 지역 청소년을 위한 무료 도서관과 공부방 운영 등 특화된 사역을 펼쳐나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열린 소통의 시작은 이곳 합천을 변화시켰다. 오늘은 1년에 몇 번 안 되는 아주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이다. 그래서인지 이 목사는 오후 내내 분주하다. 1년에 한 번씩 5월 달쯤 그리고 또 연말 마지막 겨울에 12월에 애들 고기 구워줘요. 공방에서 공부하는 게 힘들고 또 어려워하는 친구들한테 이제 좀 격려하는 거예요. 누군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 열심히 해라. 후원해줄게. 밀어줄게. 그렇게 마련된 오늘 행사는 학부모들도 함께 참여해 더없이 귀중한 시간이자 학생들에겐 축제와 같은 날이다. 애들 마음 놓고 맡길 수도 있고요. 또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좋죠. 목사님께서. 지혜야, 많이 먹어. 다혜도. 진주야, 엄청 먹어. 아빠처럼 자상하게 챙기는 이 목사의 섬세함 덕분에 공부방에서 공부하는 40여 명의 학생들은 나날이 꿈과 희망을 키워나간다. 늘 같은 공간에서 어울리고 생활하기에 전혀 낯설지 않은 모습들. 이곳에서 이들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를 그려나가는 중이다. 늦은 저녁, 도토리의 꿈 카페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핸드폰 꺼주시고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직접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도 하고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런 취지를 가지고 오늘 제9회 도토리 작은 음악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합천 지역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 목사의 소식을 접하고 감동을 받아 찾아왔다는 경남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장. 문화 불모지에서 청소년을 위해 사역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기에 학생들에게 악기를 가르치면서 이곳에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주기로 했다. 우리 이진영 목사님을 통해서 참 앞으로 이 교회라든 종교가 나아갈 길이 제대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지역에 좀 문화적으로 굉장히 소외되고 열악한 그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절실하고 부족한 부분을 우리 진짜 이진영 목사님께서 많이 채워주시고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신 데서 정말 고맙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죠, 저희들.
목사님은 그런 것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본인들 스스로가 감동해서 이 공간에 올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때문에 여기를 드나들게 되었거든요. 대부분이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곳이 불교가 굉장히 센 곳이에요.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활동을 하시는 것 자체가 참 감동스러운 일이고 이 교회의 신자는 사실 몇 명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뜻을 이어갈 수 있다는 그게 목사님으로부터 저는 참 좋은 뜻이구나 하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모든 행사가 끝나고 학생들의 보금자리 공부방을 찾았다. 이전엔 공부할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방황했던 학생들. 그러나 지금은 이곳에서 만남의 소중함을 배우고 매일 밤 늦게까지 공부하며 꿈과 희망을 키워나간다.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할 수도 있고 이제 시험 기간 되면은 친구들이랑 서로 문제 내주고 하면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공부방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음악을 통해서도 하나가 된다. 이 목사 지인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서 각종 다양한 악기들을 배우고 합주할 수 있게 된 찬양팀 학생들. 여학생들로만 이루어진 이 팀은 시골에서는 보기 힘든 진풍경이다. 2달에 한 번 정도 와가지고 이제 일주일 동안 캠프 같은 것도 하면서 음악만 이렇게 찬양팀 이렇게 위주로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거 해가지고 가르쳐주세요.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이렇게 악기를 배우기 전까지는 악기를 다 못 다루던 친구들이야? 조금은 그래도 알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몇몇 애들은 저 같은 경우는 잘 몰랐었어요. 아, 건반 처음 배워서 이렇게 치는 거야? 네. 이 목사가 아니었더라면 건반을 치지 못했을 수도 있는 예진이. 이처럼 이 목사의 사역은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도 더 가치 있는 예수의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데 있다. 장자크 루소가 말했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향기로운 커피 향이다. 온 동네 커피 향이 퍼지면 창문을 열고 그 커피 향을 다 받아들인다. 이 커피 향이 아니라 커피 향과 더불어 더욱 중요한 기쁜 소식을 나누는 분의 이 영상. 여러분 영상만 봐도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커피 향보다 더 귀한 어떤 뜻을 전하고 계시는 이진용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바리스타 이진용 목사님의 의미를 또 새롭게 교회사적인 측면에서 또 해석해 주시고 이야기를 풀어나가 주실 우리 언제나 중요하신 분 나오시죠. 뉴스엔조의 김종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상남도 합천. 네. 어떻게 합천을 가실 생각을 하셨어요? 우선은 제가 졸업을 하고 네네. 대학원을 마치고 부부 선교사 과정을 다 마쳤었고요. 예. 마친 상태에서 아프리카로 선교사를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네. 그러던 중에 이제 국내에도 해외 선교지 못지않게 좀 소외된 지역들 그리고 젊은 목회자들이 찾아가야 되는 지역들이 많음을 알고 있었고 그런 것을 향해서 좀 가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기도와 결단이 있었습니다. 예. 그럼 그 합천은 전혀 연고가 없으신 곳이고요? 네, 합천은 연고가 없었고요. 우선은 그냥 들은 얘기로는 전국에서 가장 복음화가 낮은 곳. 아까 보니까 뭐 불교 신자가 많다고 뭐 그러시던데. 네, 맞습니다. 합천은 해인사로 유명하고 또 경상남도 지역 안에서도 서부 경남 내륙 오지로 불리는 지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도 또 지리적인 여건도 또 문화적으로도 당연히 이렇게 좀 폐쇄적인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폐쇄되고 좀 많이 소외된 그런 지역이었군요. 네, 소외된 지역이었죠. 근데 8년 전에 하여튼 그런 결심을 하고 가셨는데 그 가족들은 또 그 같이 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뭐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사모님은 또 어떤 반응이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은 처음에 굉장히 집사람은 황당해
했죠. 당황스러워했죠. 같이 부부 선교사 준비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로 그것도 아무런 우리가 정보 지식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 그런 합천이라면 한번 내려갔다 와볼게 하고 잠시 내려갔던 그 다음 날 바로 개척 장소를 계약을 하고 올라왔으니까 여보 이제 우리 개척 시작했어라고 바로 전화를 했거든요. 난 굉장히 당황스러워했고 통보를 하셨군요. 네, 통보를 했죠. 그렇게 했고 그때 이제 6살이던 아들과 함께 내려가서 개척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모님은 그렇다 하더라도 맨 처음 가셨을 때 합천 주민 여러분들이 막 환영을 해주시던가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교회가 있었나요? 또 교인들이 몇 명 있었나요? 맨 처음 초기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제가 들어갔던 마을에는 교회가 없었고요. 네. 개척을 처음 시작했을 때 개척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 마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네. 그냥 건물을 구했고 그 10평 공간 안에서 저희가 살면서 아직 십자가를 걸지도 현판을 달지도 않았기 때문에 처음 내려가서 4개월 동안은 그냥 젊은 가족이 와서 귀농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지 너무나 잘 대해주셨고요. 뭐 먹을 거, 부식거리 다 챙겨주시면서까지 찾아와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러다가 내려간 지 4개월 된 후에 십자가를 걸고 난 이후부터 이제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무당들이 찾아와서 낫을 들고 찾아오기도 하고 뭐 돌을 던지기도 하고 제가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대야에다가 가거름을 담아가지고 찬물을 끼얹고 가는 날도 있었고 약 한 1년 넘게 제 새벽재단 옆에서 바로 그 새벽재단을 바라보면서 팔짱을 끼고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무당의 모습도 있었고요. 네. 십자가를 걸고 난 다음부터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지금 8년 후에 지금 모습, 영상의 모습과 네. 비교하면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좀 이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계기라든지 뭐 특별한 게 있었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목회를 그냥 기존 목회처럼 네, 해 나가는 것에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기존 목회라 하면은 이제 예배당 정해진 대로 예배를 다 드리고 예배당의 모습을 갖추고 가서 전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러면 이들이 이제 저희들의 마음을 알아주겠지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 내가 관점을 좀 바꿔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있었어요. 네. 제가 기존의 대로 가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목회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 지역과는 맞지는 않다라는 걸 어느 순간 알았습니다. 바로 이웃에 계신 분 한 분이 새벽 1시 정도에 찾아오셔가지고 그냥 무작정 멱살을 잡고 그 어두운 시골길에 데려가셔가지고 회대기를 쳐놓고는 소주 4병, 기억나는 게 소주 4병, 사이다 2캔을 딱 놓고 이제 이야기를 꺼내시는데 4시간 동안의 이야기 중에 제가 정말 가슴에 남는 이야기가 저를 변화시켰는데 너는 왜 우리들이 교회에 나가고 교인이 되기를 바라면서 너는 정작 왜 이 지역 주민이 되질 않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합천 주민이 안 되는. 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당황스럽고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2년 동안 벌써 살고 있었고 그리고 이 지역에서 정말로 선한 일을 감당하면서 지역 주민이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은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저에겐 굉장히 충격이 되고 또 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됐는데 아 그렇구나 나는 언제라도 이곳을 떠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구나라고 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걸 다시 내려놓고 원점으로 돌려서 이 개척 처음의 마음을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그래서 우선 시작했던 작업들이 사택에 있는 물건들, 또 교회 개척하면서 언젠가는 성가대가 생기겠지 해서 준비해놓은 가운들, 언젠가는 사람들이 많아질까봐 미리 누가 후원해준 어떤 앰프와 스피커들, 이런 것들을 놓고 잠시 기도를 하고 났더니 아, 내가 너무나 많은 욕심을 내고 교회를 세워가려고만 하고 있었구나. 지역은 그 다음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물건을 정리하면서 그 물건들을 기독교 홈페이지나 벼룩시장에 올려가지고 더 지금보다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일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1000여 권이나 넘는 책을 더 어려운 도서관에 보내고 12대의 컴퓨터를 후원받았었는데 이거는 더 어려운 낙후된 그런 지역에 보내고 그렇다고 저희가 더 나은 뭐 있어서 나눈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된 걸 채우기 위해서 비우는 작업이
필요하겠구나 해서 하게 됐고요. 그렇게 비워진 자리에 지역에서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일까 해서 구체적으로 시작한 것이 어린이 도서관, 그리고 그들이 자라나서 가게 될 청소년 공부방, 그리고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하기 위한 카페까지 결국에는 생각하게 되어서 지금은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이 말씀이 굉장히 이제 우리에게 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또 많은 교회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 사람들에게 뭔가 베풀고 이런 걸 하나의 그 전도의 수단과 도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다음 회심 그리고 우리 교회 교인이 되는 것을 하나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희노애락을 나누고 그렇게 이제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의 열매와 결과로 어떤 회심이라든지 교회의 식구가 된다든지 그렇게 하나의 축복의 선물로 주시는 거지 그걸 우리가 목표로 삼고 몸부림을 치는 거는 그분들한테 오히려 거부감만 주고 더 배타성만 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목사님의 어떤 목회적인 전환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아버님이 시골교회 목회를 가셔서 그런 체험을 했는데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서울 깍쟁이들이 와서 좀 이따 가는 곳이 아니냐. 뭐 14년 동안 뭐 목회자가 14번 바뀌었다, 뭐 15번 바뀌었다. 당연히 갈 것이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 바울이 그 헬라인 앞에서는 헬라인의 옷을 입어야 한다. 그 말씀이 굉장히 정말 체험적인 얘기고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충격적이네요. 왜 합천 주민이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이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목회를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편안히 찾아오실 수 있도록 카페를 만들고 그 카페는 어떤 분이 오시는지요? 처음에는 기웃거리고 들어오지 않으시는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이 다 그런 모습들이 많으셨어요. 카페는 그 지역에 있어서는 문화적인 충격이었죠. 지역 주민 누구도 우리 마을에 카페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카페를 만드는 공사 기간 중에도 이장님들이 오셔가지고 말리기도 하셨거든요. 하지 마라. 분명히 망한다. 하면야 우리야 좋은데 너가 못 산다. 이렇게 걱정까지 해주셨는데 근데 참 재밌는 건 지금은 이제 농사 짓다가도 오시는 할머니들도 계시고 그리고 지역에서 이렇게 숨통이 막혀서 지냈던 그런 젊은 분들 또 지역 청소년들 어린이들도 찾아와서 쉬는 쉼터 같은 개념으로 찾아오고 있고요. 아직은 카페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6분이 오셔서 3잔의 아메리카노를 시키고 그리고 추가로 3잔을 더 달라고 그래가지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나눠 드시거나 아니면은 손님으로 한 10분이 오시는데 어떤 분들은 아예 손을 들고는 나는 이런 카페 커피 맛 안 맞는다. 그러더니 이제 전화기를 드시고는 다방에 전화를 해서 다방분을 모셔가지고 같이 그 자리에서 마시는 진풍경도 있었고요. 되게 다양한 모습으로 지금은 찾아와 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젊은 사람이 우리들하고 지금 만나고 싶구나,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 대화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제는 그래서 커피는 하나의 소통의 도구고 오셔가지고 거의 저랑 얘기하는 게 거의 90%가. 그러게 말씀이죠. 커피점뿐만 아니라 이제 현재 청소년들을 위해서 도서관하고 공부방을 운영하고 계시죠? 아까 보니까 음악도 우리 오케스트라도 있고 그런데 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은 제 목회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카페를 하는 이유도 또 모든 사역의 출발점도 결국 목회의 가장 중심이 되는 다음 세대입니다. 특히 이제 농촌에서 목회를 하면 다음 세대보다는 거기에 계신 노인들을 섬기거나 그리고 또 교인을 갖다 늘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어린이 청소년들은 어쨌든 키워도 다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제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모으는 교회보다는 보내는 교회가 되자. 농촌의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이라면 다음 세대를 제대로 키워서 보낼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시작한 작업들이 어린이 도서관과 청소년 공부방인데요. 그것을 시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 경험입니다. 제가 청소년 때 방황할 수 있었고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에 저를 붙잡아 주셨던 분이 교회 선생님이셨고 그리고 또 제 주변에 있었던 교회 동기들과 선배, 후배의 어우러짐이 너무나 중요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학교에서도 지역에서도 그 어느 곳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찾아내기가 힘들다면
그럼 우리 사역 가운데에서 이 공부방과 도서관을 통해서 그런 만남을 가져보자. 이런 생각이 굉장히 컸었고요. 근데 그렇게 현장에 와보니까 막상 또 이 농촌의 아이들의 모습은 또 그 삶은 또 달랐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들여다보게 되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도 물론이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프로그램보다도 방법론보다도 그 아이들과의 접촉입니다. 마음과 마음. 그래서 첫 번째로 시도한 작업이 스킨십이고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이파이브입니다. 아이들하고 8년 동안 또 지역민들하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참 재밌게도 제가 지나가면 아예 손을 들고 계신 분도 계세요. 와서 쳐라.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 저희 아이들 중에서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경상도 특유의 무뚝뚝함으로 하이파이브나 허그 같은 거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먼저 달려와가지고 제 손이 아플 정도로 때리고 가는 아이들도 생겨났고요. 그래서 결국은 방법도 방법이지만 그 방법 안에 무엇을 담아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느냐가 소통만 된다면 어떤 무뚝뚝함, 어떤 기질 이런 것들도 우리가 분명히 해결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런 사역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런 만남이나 그 소통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책으로 쓴 것 중에 이제 마을을 섬기는 시골교회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목사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어제 다시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그 아이들이 보니까 그 도서관을 자율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자립성도 길러질 것 같고 또 실제로 이제 어떤 실력 향상 이런 것도 좀 중요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어떤 변화가 있나요? 네.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소외된 지역에서 아이들의 성적이 좀 나아지고 그리고 그들의 미래가 더 밝게 된다면 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기 중요하죠. 때문에 네. 그래서 아이들이 변하고 있는 모습 중에 가장 큰 것은 아이들이 공부를 자발적으로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누군가 나를 믿어주고 있고 밀어주고 있고 함께 꿈을 꾸고 있다라는 거에 아이들이 굉장히 든든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꿈을 꿔야 돼, 너 꿈을 꿔라고 말하는 혼자 꿈을 꾸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도 학부모도 학교도 같이 가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저희 공부방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하나씩 깨달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아이들 중에서 정말 공부로는 전교에서 가장 밑을 헤매던 아이가 6개월 만에 전교 1등을 했고요. 그리고 군수님 앞에서 장학금을 받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그 뒤로 그 부모님이나 이제 가족들 같은 경우는 저희에게 부식거리들 그리고 저희 카페에 들어가는 메뉴에 들어가는 모든 과일에 무상으로 제공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들이 아이의 하나의 작은 변화가 아니라 부모가 지역 이런 변화로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학교 아까 교장 선생님도 나와서 그렇게 칭찬을 하고 그러시잖아요. 네. 아이들 중에는 결과물로는 그렇게 해서 저희 공부방에서 단순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그중에 국제청소년 성취 포상제라고 하는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작년에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하기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를 그 믿음으로 이제 마음에 감동이 돼서 교회를 나가고 지금은 세례를 받고 그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친구들도 생겨났습니다. 그 모임이 도토리와 친구들입니까? 네, 도토리와 친구들 도서관이고요. 도토리와 친구들. 네. 만날 때마다 하이파이브를. 하이파이브가 뭔지 모르는 사람 있을 텐데 한번 하이파이브를 좀 해보세요. 나이 드신 분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다음 비디오는요. 그 하이파이브 하는 그 아름다운 현장, 그 도토리와 친구들의 현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소외당한 지역, 소외당한 문화, 소외당한 인디 밴드, 소외당한 청소년 문화, 이 소외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공부방 학생들이 없는 한산한 아침. 교회에서는 보기 힘든 소주병과 맥주병이 앞마당을 가득 채웠다. 오, 많다. 야, 비싼 맥주병이다. 이제는 각 마을하고나서도 전화를 주신다는 사실. 할아버지들이 어제 우리 행사 끝났어. 지역을 위해 다양한 사역을 하지만 재정적으로 그리 넉넉지 않은 교회. 그렇다 보니 생활비와 문화사역비, 학생들의 간식을 마련하기 위해 이 목사는 고물을 수집한다.
처음엔 홀로 폐품을 줍기 위해 뛰어다녔지만 이제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연락해 고물을 가져가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갖다 파시면은 한 얼마 정도 얻습니까? 병에 40원이니까요. 맥주는 60원. 글쎄요, 지금 1000병 계산하고 얼마 나올까요? 평균 80에서 100. 많으면 120, 150. 저쪽으로 가야겠구나. 일주일에 한 번씩 고물을 팔기 위해서 이 목사는 1km의 거리를 왔다 갔다 여러 번 반복해야 한다. 오늘은 1000개의 빈병을 팔기 위해서 5번 골목을 누볐다. 고물 장수로 변신한 이 목사의 얼굴에 땀이 송송 맺혔다. 다른 일도 하시는구나. 허름한 작업복 차림으로 열심히 빈병을 세는 모습은 그의 일상이자 나눔을 실천하는 도구다. 잠시 후 이 목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묻어난다. 32,750원. 32,000원? 네, 32,000원 정도. 마을회가 아니라 마을 분들이 모아주신 거라 더 의미도 있고 그게 술병이라 좀 아쉽긴 하지만 주민들이 따뜻한 배려로 마련해준 고물을 팔아 학생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는 것에 이 목사는 보람을 느낀다. 늦은 오후 도토리의 꿈 카페의 앞마당에 야외 무대가 설치됐다. 오늘은 인디밴드의 공연이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조용한 시골에서 웬 소란이냐는 오해 시선도 있을 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이 행사를 진행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인디라는 개념이 주류 음악에서 조금은 뒤에 있는 것 같지만 실력 있고 또 꿈을 꾸는 사람들이 하는 음악이잖아요. 그러니까 농촌 목회도 이 농촌이라는 현장도 결국 그 인디와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봐라, 이들의 실력도 결코 만만치 않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들도 희망을 갖고 꿈을 갖고 또 이들도 격려를 하고 우리도 격려를 받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5년 전 도토리 음악회를 기점으로 시작된 문화사역. 이 목사가 가장 중점을 두는 이 사역은 작은 공연으로부터 시작해 인디 페스티벌로까지 발전하게 됐다. 이제는 초계면 최대 문화 행사로 자리 잡았다. 그 덕분에 문화적으로 취약한 초계면이 살아나고 건전한 놀이를 향유할 수 있게 됐다. 공연 시작이 다가오고 도토리의 꿈 카페에는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든다. 에너지 넘치는 무대 매너로 힘차게 공연이 시작되자 관중의 열광적인 박수와 뜨거운 환호가 쏟아진다. 도시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이 광경을 시골에서 접하게 되니 더욱 새롭다. 이날은 주민들이 남녀노소 나이를 불문하고 모두가 어울려 음악에 푹 빠져든다. 교회가 마련한 문화의 장으로 인해 주민들은 하나가 돼 축제 분위기를 이룬다. 이 공연 자주 보러 오세요? 여기? 네, 이거 할 때마다 자주 옵니다. 예, 근데 너무 오늘은 더 신나는 것 같네요. 예. 스트레스 풀러마다 합천 가가지고 읍에 가서 노래방 부르는 거랑 그런 거 카페에서 수다 떠는 것밖에 없었는데 여기서 인디밴드 결성하고 이렇게 노래도 불러주고 스트레스 날리니까 완전 짱이죠 지금은. 이전영 목사님이 계속해서 건강한 문화 공연 이런 시설을 해서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문화 공간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더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종교적 행위의 틀에 갇혀 신앙을 강요하기보다도 지역의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하자 교회 문턱이 낮아지고 기독교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다. 오늘은 주일 아침이다. 일주일에 한 번 카페가 다른 모습으로 전환하는 날. 소통과 만남을 위한 카페 구조 형태가 의자와 테이블의 이동으로 세련된 교회 모습을 갖춘다.
네, 여기가 원래 교회였었는데 예배당 공간으로 다 꾸며져 있던 거를 지금 카페로 바꾼 지 지금 3년이 됐어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주일날 11시에는 제가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카페 세팅된 모습과는 좀 다르게 저희가 예배의 모습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저녁이나 주일날 아침 일찍 저희가 이렇게 공간을 갖다가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화려한 십자가보다는 소박한 십자가와 초를 배치,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내실을 중시하는 이 목사의 목회 철학이 담겨 있다. 현재 이 교회는 20여 명 되는 신자 중 대부분이 청소년이다. 말씀 안에서는 가려지게 하시며 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장년 교인들이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이 목사는 수입과 지출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 실력이 뛰어나고 공부를 잘하고 이래서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하고 제대로 믿음의 관계가 되어져 있기만 하다면 복이 되고 복이 전달되는 거예요. 어린 학생들에게 마음에 닿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다르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제가 기존 교회에 있었던 장로로서 정말 이 새로운 개척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보통 교회에 보면은 되게 목사님은 조금 어렵고 불편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고 목사님 되게 아빠 같고 편하고 그래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이 변화되면 주위의 모든 환경도 변화될 줄로 믿사오니 변화의 중심에 서는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초교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제대로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보이지 않는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합천 초계리는 여느 시골과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지역 속에서 함께 호흡하는 이 목사의 사역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지역 선교를 위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어 나가길 기대해 본다. 이런 영상을 보내드릴 때 참 기뻐요. 여러분들 보시면서도 기쁘시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노동자였습니다. 바울도 텐트를 만들었고 예수님도 목 쓰셨죠. 저기 나오는 영상에 나오는 뭐 지금 책상들 목사님 만드셨다고요? 네. 그 돈 주고 만들면 몇천만 원 나오죠, 인테리어, 그죠? 네, 너무 비싸서. 아이고, 그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일하고 그랬듯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리어카를 끄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거 참 쉽지 않은 모습인데 목회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는지? 네, 먼저 재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에 있는 농촌교회 대부분이 겪고 있는 또 미자립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일 테지만 저는 재정이 없어서 미자립교회가 아니라 꿈이 있어서 우린 자립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그래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꿈은 있지만 그래서 시작한 게 이제 저희가 고물을 8년 전부터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사역이라든지 다양한 사역들을 진행하려다 보면은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재능기부로 와준다고 해도 그분들을 섬겨야 되고 또 홍보해야 되고 또 사람들을 대접을 해야 되는 일들까지는 너무나도 예산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방도 지금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정부 지원 없이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또 도서관도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 또 카페를 수입 구조로 만들어서 하고는 있지만 카페 수입은 100% 일자리 창출로 한 명의 지역의 청년에게 수입을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액 지역 청소년들, 어린이들 장학금과 교복 지원으로 전액이 다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이제 연탄이라든지 지역 구제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물이 가장 주된 수입이 됐고 그 고물을 제가 직접 뛰는 일이 됐죠. 네. 그래서 청년 시절부터 했던 일이기 때문에 낯설지 않게 하고 있고요. 새벽 기도금 마치고 난 다음에 동네 돌면은 마을에 할머니들이 리어카 끌고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도움 받아가지고 같이 처음에 시작했다가 어디에 고물이 있고 또 이런 일들을 알아내다 보니까 이제는 마을 분들이 고물을
가져다 두는 게 예. 거의 더 많습니다. 아유, 점점 낮아지네요. 바리스타 목사님에서 이제 고물장수, 헌 고물장수 목사님으로 자꾸 점점 자기신을 낮추고 계십니다. 그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 보면은요, 굉장히 이제 그 시설이 허름하고 낡고 이런 데는 사람들의 이제 동정심을 불러일으켜가지고 후원이 잘 되는데 좀 시설이 깨끗하고 번듯하고 그러면은 아, 여기는 뭐 잘 되네 하고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갖거든요. 지금 저 교회를 보시면 굉장히 번듯하잖아요. 그래서, 뭐 저기는 굉장히 넉넉한가 보네. 이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걸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고물을 수집해야 되고 이제 이러거든요. 그래서 도시교회가 사실은 해야 될 일, 또 도시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걸 몇십 배 그냥 마음껏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 농어촌에 계신 소외된 분들에게는 저 혜택을 주시기 위해서 몇십 배 더 이제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시교회 좀 큰 교회들이 바로 저런 사역,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존재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저렇게 귀한 사역을 위해서 후원을 해줄 때 그 더 보람이 있고 의미도 있고 또 당당하잖아요. 좀 저는 도시교회들이 그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이런 사역에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보면은 지금 이제 인디밴드 그 공연, 제가 듣기로는 1년에 한 2번 정도 하시다가 지금은 매월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매월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연주자들 이런 분들도 뭐 재능 기부를 하시지만 그래도 그 매월 한다고 하면 엄청난 비용이 이제 사실 들 텐데 네네. 제가 봤을 때는 농어촌 교회 사실 소외된 곳, 문화적으로도 소외된 곳, 또 인디밴드도 또 소외된 그 문화잖아요. 그렇죠. 이 소외된 것과 소외된 곳이 만나가지고 예, 새로운 또 정을 나누고 소외된 장소에서 그렇죠. 오히려 풍부함을 누리고. 그래서 이런 사역에는 정말 좀 도시교회가 관심을 갖고 도와줘야 놀라운 되지 일 않을까 같아요. 싶은데 특별히 이렇게 인디밴드와 같은 문화적인 사역을 하시는 그런 이유가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죠. 이 방송을 보시는 뭐 한 20년 전에는 뭐 인디밴드 그런 보컬에는 뉴에이지다, 뭐 사탄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부감 갖는 사람도 있는데 오히려 도시에서 보수적인 교회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 같이 나눠서 한번 인디밴드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죠. 뭐 역반응은 없었는지 또 재정은 어떻게 구했는지 그런 전체적인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제가 이제 농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미자립 교회 또 개척교회라는 모든 타이틀을 다 가지고 있는 교회다 보니까 소외된 개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둘러보던 중에 원래 출발은 8년 전에 도토리 작은 음악회라고 시작을 했지만 인디 음악을 저도 몰랐다가 조금씩 알게 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굉장히 소외된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또 엄청난 매니아들이 있고 또 그들의 실력도 뮤지션들도 엄청난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성이기보다는 자기만의 그 가치와 아름다움을 굉장히 사랑할 줄 아는 열정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농촌 목회도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소외당한다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 농촌 목회 현장에도 숨겨져 있는 열정과 가치와 달란트들을 우리가 한번 뿜어내보자. 그리고 우리가 소외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두 인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목회 차원에서의 농촌 목회가 또 다른 하나의 인디라면 이 두 구조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하나의 페스티벌을 만들어보자 하면서 거기에 동의하시는 그런 가수들이 찾아와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인디밴드 페스티벌뿐만이 아니라 고물도 그러한 개념입니다. 누군가 버린 그런 물건인 것 같고 아무 소용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그냥 한번 깨버리고 마는 병 같지만 거기에는 한 병에 40원, 60원 그리고 제가 의류를 서울에서 지원 그 파친한 옷들 같은 경우는 의류 공장에서 후원을 받고 있는데 1kg에 1,000원 정도씩 해가지고 해외로 파는 주식회사를 통해서 제가 고물을 넘기고 있어요. 그런 가치들을 볼 땐 우리에게는 버려졌던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목회자의 눈이 더 필요하지 않나. 교회의 눈이 그런 곳을 향해서 또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래서 인디밴드 페스티벌은 단순한 공연이고 단순한 프로그램이고 형식적인 어떤 행사가 아니라 지역민들을 기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가치와 의미를 나누는 통로다. 저는 그러니까 이 농어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좀 그렇게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지역을 잘 섬길 수 있는 저런 사역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모습 자체로 해서 복음이 좀 그 지역민들에게 자연스럽게 퍼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역들을 하는 교회들은 많이 있어요. 그것이 아직 알려져 있지 않고 그런데 요즘에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예. 계속 그 스터디를 하는 모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저희도 이제 작년에 그런 마을을 섬기는 시골교회 워크숍을 했는데 네. 올해도 또 하거든요. 목사님도 이번에 올라오실 때 내려가실 때 그런 분들을 만나신다 그랬죠. 그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저희 교회 사역의 사례가 좀, 저거는 저 이준영 목사니까 가능하지 나는 못해라고 네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자발적으로 나서서 많이 하고 있는 게 이제 도와드리는 작업인데요. 네. 이렇게 방법론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같이 가서 기도하고 비전을 나누는 게 이 시대 굉장히 중요하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을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뭐 카페를 이렇게 하면 지역에서 알아줍니다. 이게 아니라 어떤 비전으로 어떤 과정과 역경 가운데 저도 이렇게 살아왔고 그런 비전이 이렇습니다라는 나눔이 저는 물론 개인적으로 굉장히 피곤하지만 그런 나눔이 그 교회 하나하나가 또 다른 모양으로 저희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맞는 것들을 만들어가는데 좋은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 맞춰서도 오면서 가면서 저 한 3교회 정도를 함께 찾아가가지고 컨설팅이라는 말은 우습지만 같이 기도하고 비전 나눔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카누 얘기도 좀 제가 들었어요. 네. 카누를 아마존도 아니고 브라질도 아니고 카누를 타요? 거기서 여름에 뭐 물축제를 한다는 물축제를 타는 게 무슨 얘기인지요? 그거 카누를 만든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네, 우선 카누 이전에 물축제 먼저 말씀드리면 네네네. 합천이 전국에서 가장 더운 곳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름에 정말 관광객이 오고 싶지 않은 곳. 네. 너무 더워서요. 저도 개척하고 처음에 한 몇 년 동안은 그 더위를 참지 못해가지고 여기에 내가 얼마나 더 오래 있을 수 있을까. 더위 하나 때문에 그 생각할 정도였는데요. 거기에서 오히려 역발상을 낸 게 덥기 때문에 그 더위를 이길 수 있는 걸 교회가 한번 해보자. 그걸 통해서 지역민들이 더워서 안 되는 곳인데 될 수도 있구나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매년 여름마다 물축제를 한 달에 걸쳐가지고 4주 동안 하기도 하고 2박 3일 하기도 하고 여러 스타일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던 중에 물축제 컨셉으로 계속 가던 중에 작년에 합천군에서 카누 카약 대회 전국 대회를 열었어요. 그런데 정작 보니까는 합천군 내에는 카누와 카약을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수님께서 아마도 군내에도 좀 보급화를 하고 좀 군에서 보조를 해서 이끌어 가자라고 하는 군 프로젝트를 했는데 목회자로서 제가 기도하던 중에 그래 그럼 군에서 이렇게 나가는 이 비전과 이 프로젝트에도 한번 동참해 보자. 그리고 내가 하는 물축제가 결국은 작은 단위로 여기서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지역의 축제로 만들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군에서 나가는 것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가보자 해가지고 5주에 걸쳐서 카누를 직접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들하고 같이 신청해가지고 다 만들었고. 이제 좀 더 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카누 만들자, 뭐 커피 팔자, 뭐 넝마 팔자 이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또 한국교회에 당부하고 싶은 이런 얘기들 좀 있으실 것 같으세요. 어떤 얘기들이 있을까요? 지금 제가 방송 합천을 포함해서 또 더 넓게 말씀하셔도 되고. 지금 방송 내용을 잠깐만 봐도 저 스스로도 저희 사역의 그냥 어떤 하나의 펼쳐짐. 그래서 누군가가 그 중에서 우리에게 맞는 걸 그냥 갖다가 하면 좋을까 이 정도가 될까봐 염려스럽기도 한데요. 결국은 저에게도 당부하는 거지만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고요. 살아가는 삶이 그 프로그램하고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목사에서 이제는 그 지역에 살고자 하는 목사로 저의 관점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사느냐는 거죠. 그 어떻게 사느냐의 부분에서 이왕이면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 신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저부터도. 그리고 목회자 가족도 또 교회도 그렇게 신나게 살아가는 모습에 지역도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어서 시작한 것이 카페고 뭐 페스티벌이고 이런 것뿐이지 그걸 꼭 해야 되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정리하면 저는 그냥 살아가는 거고 신나고 즐겁고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는 거고 제대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사는 데에도 지금 중점을 두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것들을 찾아가는 교회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먼저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들이 먼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이걸 해가지고 무엇을 얻어낼까가 아니라 그 사역에 정말로 기쁘게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인디밴드 페스티벌 때 제일 먼저 앞에 서가지고 막 뜁니다. 일부러 뛰는 게 아니고요. 네. 뛸 수밖에 없어요. 너무 즐거우니까요. 그럼 제 아들이 물어봐요. 아빠는 이거 왜 해? 좋으니까 하지. 네.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사역들이 돼야지 어떤 하나의 정점을 두고 달려가는 사역이 생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걸 계속해야 된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만두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언젠가는 이런 일들이 더 다른 모양으로 바뀌고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합천 주민 여러분, 그리고 합천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갖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농어촌 목회자 여러분, 도종환 시인이 얘기했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것을 흔들리면서 같이 꽃을 피워냈을 때 예수님께서 계시던 갈릴리, 나사렛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들에게 힘을 주는 장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합천이란 지역에 우리에게 힘을 주고 이 방송을 보시는 그 시골과 어촌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그냥 우리만 봐서는 안 될 방송이죠. 이번 방송 많이 돌려주셔야 됩니다. 세계가 봐야 됩니다. 여기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방송이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이파이브를 좀 해봐야 돼요. 그래, 감사합니다. 저도 하죠. 예, 감사합니다. 근데 그걸 못 여쭤봤는데 도토리가 왜 도토리야? 왜 도토리야? 도토리가 감신대에 들어가서요. 네. 감신대에 있는 동아리들이 다 약간